아메리카 리스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올리지 않았더니 또 문자가 와요. 팬이 생긴 것 같아요. 왜 유튜브 안 하시냐? 사실 좀 바빴습니다, 요즘요. 그 또 유튜브를 열심히 할 때는 또 안 봐요. 조회수가 떨어져요. 아유, 내 얘기는 재미가 없는가 보다 이랬는데 또 안 하면은 하라 그러고 하면은 안 보고 뭐 그러네요. 제가 인기가 없는가 보죠, 그죠? 예. 오늘은 또다시 승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승계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와 다른 얘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다들 잘은 몰라도 들어보면은 누구 말이 맞는지는 대충 이렇게 감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죠? 그 입장에서 제 말이 맞는 것 같대요. 그럼 그동안 유튜브를 하셨던 분들은 참 난감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돈 떼어먹었는데 한번 두고 보자 그랬는데 두고 봤더니 해필이면 내가 그 말을 했네요. 이거 이마에 땀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아무리 돈벌이가 되더라도요. 그래서 고민들이 많은가 봐요. 날씨도 덥지. 이 유튜브도 이제 끝나게 생겼지. 그러니까 가끔 본인들이 물어와 놔놓고 제가 대답해 주면 짜증을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뭐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무료로 다 해줬는데도 그래요. 그 정도로 조금 이 시장이 바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고리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중고리스. 그거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예. 실익이 없어서 그래요. 차라리 할부를 하세요. 리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요. 리스 회사가 손익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 손익의 일정 부분을 지불하고 이익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용자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예요. 참 어렵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요. 리스 회사가 운영 리스잖아요. 반환을 할 권리가 리스 이용자에게 있어요. 반환이요. 그죠? 그럼 잠깐 올려놔놓고 사용하잖아요. 반환해버리면은 이론상으로요. 그죠? 리스 회사가 반환받아야 되잖아요.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시장 가격이 떨어졌어요. 손실을 누가 봐요? 리스 회사가 봅니다. 그런데요, 단가를 낮춰서 이용했던 거라서 저거 사서 팔아도 돈 돼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염가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 이거 있는데요. 차 주세요. 그래서 가져와서 인수해서 팔아도 돼요. 그럼 내가 돈을 그동안에 냈던 리수료 일부를 되돌려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익은 아니고요. 내가 과하게 리스 기간 동안 많이 냈던 것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과정을 거쳐요. 나한테 이득이잖아요. 어쨌든요. 많이 낸 상태로 끝나버리면은 그게 그 전체가 비용이 돼버렸는데 일정 부분을 내가 돌려받았으니까 비용이 낮아진 거잖아요. 나한테 이득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중고 리스는 그게 없잖아요. 운용 리스로 취급이 잘 안 돼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중고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평가하죠. 레이저까지 싸죠. 뭐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보죠.
그런데 가다가 퍼진단 말이에요. 그게 중고예요. 중고의 특성이에요. 그 비율을 조금 줄일 수는 있어도 원천 제거는 못합니다. 그죠? 그 상태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리스사는 잘 알지요. 잘 알지요. 중고는 또 특히 금액이 낮잖아요. 그죠? 낮은 상태에서 100대 팔아서 이제 이익 하나 남겨놨는데 원인 모르게 고장이 나요. 또 맡았어요. 장사 잘못한 거잖아요. 금융 돈 뭐 얼마 남습니까? 이자요. 그죠? 얼마 남지도 않는데 리스크가 와요. 뭐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억지로 하자 그러니까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 하자고 우기면 또 해야죠. 그죠?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리스는 리스인데 금융으로 하자. 금융 리스로 한단 말이에요. 금융 리스는 어때요? 원천적으로 손익이 이용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스 회사가 사서 또 이용자로 바꾸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세금이 다 도망가는데요. 그건 누가 내요? 리스 회사 안 내요. 리스 회사는 빌려준 돈하고 이자만 챙기면 끝이에요. 차가 뭐 어떻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소비자가 다 내는 거예요.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책임 다 지고, 그죠? 이 조차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금융사는 어떻게 해요? 비용을 올려받았겠죠. 이자를요. 그죠? 그것도 그런지도 모르고 다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만기돼서 끝나고 이제 종료일이에요. 그죠? 승계해서 차값 하락한 거 다 책임을 져야 되고요. 무슨 이득이 있죠? 차라리 할부해버리면 명의는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깔끔하잖아요. 그죠? 세금 부분은 덜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멋있어 보이나요? 글쎄 뭐 리스에서 멋지다? 에이, 그런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죠? 예, 리스는 뭐 멋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차를 합리적으로 쓰는 방법이다. 뭐 여기에 만족하면 쓰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중고 리스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신차를 구입해서 중고 리스로 찍어서 판매하는 거는 별 이득이 없다. 그 좋다는 얘기는 그 판매하는 사람이 좋겠죠. 기가 막히게 좋은 상품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뭐라 그래도 모르잖아요, 소비자가요. 잘 가르쳐줘도 잘 모르니까요. 돈 벌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상품이 있을 수가 없죠. 세상의 최고죠, 그죠?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바보 되고도 좋다고 웃어야 될 판이에요. 싸게 샀다고 또 자랑도 하고요. 몰라서 그래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다 알려줘도 계산이 안 되는 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뭐. 돈 많이 내고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것을 싸다 비싸다를 따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요. 왜 그러냐면 중고자동차잖아요. 중고 리스니까요. 그죠? 중고자동차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합의된 게 중고자동차 금액이에요. 그랜저 4천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한 3년 탔어요. 시세가 2천 정도에 이렇게 거래되네요. 팔 사람은 2,500 주세요. 그런데 살 사람은 1,500 드릴게요. 그래요. 거래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둘 다 맞아요. 둘 다 중고자동차 금액이에요. 어떻게 해서 2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 이제 실거래 가격이 2천이죠. 그죠? 그게 중고자동차 가격이에요. 그럼 2,200에 합의가 됐어요. 그게 중고자동차 가격이에요. 1,500에 합의가 됐어요. 그게 중고자동차 가격이에요. 싸다 비싸다? 몰라요. 그 차는 그거 한 대밖에 없어요. 비슷한 거는 있지만 그건 비슷한 거잖아요.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한 대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합의한 그 점이 중고 금액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싸다 비싸다를 판단을 해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1,500만 원에 팔 차를 1,700만 원에 팔고 200만 원을 금융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금리 15%짜리가 6% 저금리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영업하기 좋잖아요, 그죠? 1,500이든 1,700이든 시장 따라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유 손님 제가 힘 좀 썼습니다. 그 금리 이쁘게 6%로 신차 금리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계산 탁 해줍니다. 기가 막히죠. 사인 떡 하고 봤는데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 진짜로 이제 속마음까지 털어놓고 보면 저 사람은 1,500에 팔 거였는데 1,700에 팔아서 200만 원을 금리로 돌려서 지원해주는 6%인 줄 알고 좋아하셨더라.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중고 리스를 권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는 답이 없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부를 하셔라. 꼭 하셔야 된다면은 현금 조건으로 중고자동차 가격을 먼저 확정을 하시고 두 번째 할부를 선택하셔서 마무리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꼭 보면은요. 제 말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하려고 그래요. 아유, 할부로 좀 어떻게 싸게 안 될까요? 이러거든요. 그럼 중고 가격은 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유, 금리 낮은 거 당연히 다 원하겠죠, 그죠? 쓱 올려가지고 중고값이 1,600 받을 거 1,700 받아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죠? 결국은 소비자가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비싸게 사도 싸게 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가지 마세요. 예. 그럼 중고로 이용하면서도 저렴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승계예요. 승계는 신차 금리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그죠? 신차 금리가 아무리 비싸도 그 소위 그 시장에서 눈탱이를 맞았다 하더라도 중고 금리보다는 낮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금리 눈 딱 감고 승계하시더라도 후차주는 이득이에요. 네. 그리고 시세는 이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부채 금액 딱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시세. 합의된 가격이잖아요. 그 차액을 돌려받으면 돼요. 그럼 얼마나 합리적으로 삽니까? 세금도 안 내죠. 나중에는 이제 내 명의로 변경을 하려면 내야지만은 그전에는 안 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이득입니다. 승계 잘 하시면 됩니다. 그게 중고자동차 탈 수 있는 유일한 좋은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차를 타시고요. 꼭 중고 리스를 하셔야 되겠다면 할부로 하시고요. 그게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말이 참 꺼내면 주절주절 하는 바람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 2부 다시 해서 승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